네, 스마트 도시 정책학교 1팀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사! 네, 첫 번째 발표인 만큼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쩌다 한 팀입니다. 문제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희 주제는 건강인데요. 강남구 하면 의료, 스마트가 도시일 수 있죠.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강남은 특히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 중들을 지금 다들 더 강남에 깔으셨나요? 네. 안 까신 분은 까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X자에 와주세요. 아 예. 더 강남에까 접목하여서 저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려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건강은 고도 비만 환자는 1998년 2.7%에서 2015년 4.6%로 70% 급증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시스템이죠. 건강보험의 가입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한 병원의 질과 의료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또 강남구입니다. 저희는 강남 토탈 라이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더 강남 앱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더 강남 앱을 오픈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인적 건강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적으로 작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있는 건강검진 결과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강남 앱에 탑재하여 강남 구민 누구나 자기의 건강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주민센터와 보건소의 시스템 잘 갖춰져 있죠. 이렇게 역삼동에 헬스장도 있는데요. 거기에 인바디 등을 건강 체크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 GTLMS와 연동해서 국민들의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클라우드에 연동해서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표준 문진표도 입력하여 빅데이터화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각종 데이터를 이 저희 GSM 클라우드에 연동하여서 데이터를 쌓을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만보기 운동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을 캐릭터화해서 AI로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운동 처방, 운동량, 목표 근육량 등을 지표로 제시하여 일정 기간 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기로 많은 건강 케어를 할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있고요. 옆에 보면 적외선 장치로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각종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 몸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옆에 반지인데요. 반지에다가 센서를 장착하여 지금 이렇게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도 바로 현재 저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기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기들은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강남에 오픈 데이터화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서 강남 구민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로 건강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 구민의 위급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 기기로 추진된 위기 신호, 심박수 이상이라든가 체온 이상, 움직임 없음을 AI 기술로 인지, 저희 클라우드에서 보건소나 소방서 등 응급센터로 자동 연결하여 응급 상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인데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더 강남에 오시면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러닝맨 같은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에서 웨어러블 무료 체험을 할 예정이고요. 곧 있을 강남구민 마라톤 대회, 양재천 걷기 대회 등 증강 형식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마라톤 뛰면서 쿠폰 받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커피 쿠폰 및 기프티콘 찾기 등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헬스케어를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AR 게임 시 광고가 필요한 시점, 건물의 위치, 또 시간대 뿌려서 건물에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나 필요한 행사 등이 있을 때는 방문을 하도록 저희 강남앱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가나 보상, 경쟁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평가입니다. 첫째적으로는 헬스케어 때 절대 지표, 성별 나이를 이용해서 절대 점수를 체크하도록 해줍니다. 자기가 건강 지표가 좀 늙었는지 젊었는지. 또한 상대 지표 기능을 넣을 겁니다.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이 헬스케어를 따라 했을 때 얼마만큼 건강에 개선됐거나 악화됐는지 그런 거를 점수하에 평가된 평가 지표를 넣을 거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별, 기업별, 동호회별, 학교별, 단체별로 포인트 경쟁을 시킬 예정입니다. 단체의 협동 시 화합과 재미를 부여할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가 따라줘야 되겠죠.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잘할 수 있는 세금 납부 같은, 그 다음에 좀 더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페이백, 그다음 사회 기부 같은 인센티브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필요 예산은 얼마만큼 들까? 첫째적으로는 앱 개발에 2억 원 정도를 들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 인건비 한 4명에서 1년에 2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려면 데이터 센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현재 강남 인강의 스토리지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센터 이용료가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데이터 센터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웹 운영 인원 4명, 그 다음에 관리 1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저희는 좀 노력해서 의료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 증진 기회, 건강 유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찾고 싶고 보다 재미있고 펀한 지역으로 또 승화하여 관내 기업 홍보 강화도 이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IT 하면 강남구 아닙니까? 대한민국 1세대 IT 메카 및 정부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회 이상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였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정과 김태익입니다. 오늘 고학력 단절 여성과 스타트업의 매칭을 위한 플랫폼 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일자리 미스 매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용시장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구직난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혼재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 매칭은 한국 경제에 좀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직난의 대표적인 예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경영이 끊긴 경력 단절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난의 대표적인 예로는 큰 꿈을 가지고 기업을 열었지만 인력이나 자본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과 스타트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이렇게 정책 제안 및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지식으로 전문직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서울시 전문직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연구라는 논문을 첨부해서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이 54.8%인데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좀 잘못 나왔는데 OECD 전체 평균에 보다 훨씬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 경력 단절 이후에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L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세에서 29세까지 40.83%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L자형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세 이상 여성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는 11.3년으로 전교 평균이 10년보다 좀 길어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그리고 전문직 경력 단절 여성의 효당을 보셨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효당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기관인 본투 글로벌에서 발간한 코리안 스타트업 인덱스 2018에 따르면 강남구는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위치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이 성남시보다 훨씬 높은 3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2009년 발표한 스타트업 국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스타트업의 절반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3분의 1 정도가 강남구 태아람에 있어서 이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남구라는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는 서울의 지역구별 스타트업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쪽은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오른쪽은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둘 다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게 다 강남구예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서 저희가 그 정책 제안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이렇게 3단계로 정책을 구성해 봤습니다. 우선은 경력 단절이 있을 경우에 그 여성분들이 좀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취업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취업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경단위와 맞춤 재취업센터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우선 같은 직종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모아서 인력 풀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경력단절 여성 전문 인력 풀과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매칭을 시켜줘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그 포럼을 열어서 이 두 집단이 융화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플랫폼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와디즈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디즈라는 거는 약간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가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업무 매칭을 시켜주고, 그리고 스타트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프라 지원을 하는데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직접 연계를 하고 고학력 강남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 이 로켓펀치라는 곳이 인터넷 사이트인데, 여기가 그 경력 단절 여성들과 기업들이 각자 자기의 스펙 같은 거 올리는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를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 고학력 여성분들은 주로
재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금전 목적보다는 나의 발전 및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해요. 대졸 이상 같은 경우는 80.9%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정책은 고학력 당당의 일자리 창출로 생계 보전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 여성 인권 향상이 트렌드인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러한 인력난과 그리고 창출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친화 스마트 도시 강남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왜 강남구에서 굳이 반려동물을 해야 되는 걸까? 그 생각을 찾다가 2013년도 서울신문에 나오는 서울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분양된 곳이 송파구가 강아지가 제일 많이 분양됐고 고양이가 강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6일자로 강남구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려동물 친화 스마트 도시 강남을 주제를 잡고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표는 추진 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시, 기대 효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펫팬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은 이제 저희 가족에 근접하는 범위의 안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시장이 성장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 수입니다. 지금 강남구 동물은 약 18,000마리로 동물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축집을 사다 보면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기동물 수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에 따른 비용이 안락사 비용이 낮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향상 및 민원 수요 적극 대응을 위해 기존 정책을 스마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 제시는 약 4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반려동물 서비스 더 강남 앱의 연계입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의 포탈을 친 다음에 어플을 치면 거의 10개 업소가 넘어가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는 음식점과 반려동물 음식점이 24시간 펫프렌즈 같은 페프 같은 업체는 국내 최초 위치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료하고 간식을 갖다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올라펫과 펫닥 같은 그리고 반려견 닥터를 한 곳에 모아보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펫핏이나 포이랜드 같은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한 곳에 모아서 더 강남 앱에 연계시키면 기존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키우기 가상 체험입니다. 현재 독일에는
2014년도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키우 시험을 통과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반려동물 시험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진당현실 게임 접목을 위해서 반려견 고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래 반려견 고는 죄송합니다. 그 독일에서 시행되는 그 시험을 더 업그레이드한 게 가상 반려동물 키우기입니다. 현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어떤 행동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미숙한 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 반려동물 키우기 시뮬레이션 VR을 도입하여 이 반려동물 관련 전문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어린이들이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적합한지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기회 제공이 될 것이고 사전 체험으로 그 자격이 그리고 동물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아지면 유기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펫 페스티벌 스마트화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강남 페스티벌에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나만의 반려동물 피규어를 제작함으로써 나누어주고 그리고 AR을 활용한 반려동물 꾸미기, 즉 현재 얼굴 사진을 찍음으로써 과거의 애기 사진을 서비스해 준다거나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어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같은 것을 이용하여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도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런 거를 서비스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려동물 가상미용 옷 입히기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서 빨리.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강남구 반려인과 반려동물 행복 증진과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그리고 반려 유기견 비율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디자인과 서혁수라고 합니다. 저희 4팀에서 준비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은요, 스마트 관광 콘텐츠 1000만 강남 관광시대 앞당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현황 문제점, 그 다음에 정책 제안, 실행 계획,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순으로 발표할 거고요. 민선 7기 슬로건 중 하나가 1000만 강남 관광시대를 열자. 이게 팀장님이 발표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고 아시다시피 KDI나 한국은행 이런 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 이렇게 좀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나 일자리 창구 이런 데 분석을 잡아서 저희가 이거를 좀 잡아봤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강남 방문 관광객 수가 570만에서 2018년도에 425만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준비 못한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엔터테인먼트사, 한류에 우리는 성취하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비례해서 엔터테인먼트사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강남에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곳들이 있고요. 강남역 가로수길 뭐 여러 가지 있고 참고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저희가 잠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집시 건립이나 용동대로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남의 변화를 좀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기체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일단 컨셉을 정책 대상을 해외 관광객으로 좀 특정화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강남으로 많이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시면 모든 기관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갈 때도 불편하겠지만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와이파이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되겠는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 과연 외국인들 잘할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엑스동 복잡한 곳에 내가 처음으로 갔어요.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고 차분하던 명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의문됩니다. 그래서 좀 강남의 매력을 좀 해외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 제안할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강남 앱은 약간 앞으로 강남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강남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자. 두 번째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협력, AR 체험 이런 게 있고 코엑스 대형 전광판을 기반으로 추억 만들기. 그 다음에 강남구 명소, 축제, 동영상 이것들을 이제 보고 글이나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이 있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구독자가 뭐 600만이 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주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로봇 안내 시스템 운영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저희가 전산정가에 확인해 본 바로는 600여 대가 있는데 숫자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한 곳에 3대, 5대도 있고 전역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깔아주고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하게 핸드폰 이용하고 플랫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구역을 1단계로 전역을 하자 그랬더니 예산에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상 지역은 대로변, 버스 정류장, 관광 명소 이런 데를 일단 타겟으로 잡았고 예산은 한 2년인가 3년 전에 한 370억 원 정도를 추적했습니다. 전역에 설치하는 게 물론 의회에서 잘렸지만 그래서 한 80에서 100억 원을 들이면 충분히 주요 지점에 다 깔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기존 인력을 뭐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조례상 문제 없고 다만 와이파이 이용 조건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서 국적, 성별, 나이 정도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그런 것들이 직접화되고 플랫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축적해서 스타트업 업체 등에 또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익명 정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국별로 맛집, 호텔 등 뭐 빅데이터 활용해서 맛집, 호텔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요. 그럼 뭐 여행 박사 등 이런 데 하고 또 연결해서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협력 AR 체험입니다. 컨셉은 AR 체험이니까 예를 들면 뭐 엔터테인먼트 앞에 갔을 때 그런 BTS와 같이 뭐 춤을 출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함께 거리 명수를 체험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뭐 폭발적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뭐 앱 개발비가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엔터테인먼트가 협력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저희가 뭐 여러 축제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되게 협력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뭐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코엑스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전광판이 있죠.
여기에 뭐 내가 애인과 찍은 사진을 한번 올릴 수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잡아서 더 강남 앱에 신청을 하고 뭐 추첨자 선정해서 배경을 다만 그 사람들이 셀카나 풍경 등 강남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제출하고 선정해서 저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노출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무역협회나 코엑스 이런 데하고 업무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AR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은 뭐 친구들을 하고 또 연계해서 또 재미나게 또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명소 축제 동영상 촬영 더 강남 유튜브 게시 뭐 VR 체험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저희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의 한 시골 아가씨인데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농촌에 그냥 산에 가서 나물 뜯어와 가지고 맛있게 밥 지어서 올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먹는 장면이 뭐 나오는데 조회수가 900만 명, 구독자가 650만 명.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더 강남에 들어가 보시면 뭐 양재천이라 그러면 사진 하나 있고 설명 잠깐 있고 위치 안내도 있고 홈페이지 전화번호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희도 이제 그러면 실제로 가서 촬영을 해서 한번 멋진 영상으로 올리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강남이나 유튜브에 좀 게시를 하자. 그리고 당초에 좀 공무원 마인드로 이거를 사람을 한 2명 뽑아서 우리가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컨설팅 과정에서 보니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뭐 1등은 1억, 2등은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많은 자료들이 진짜 유튜브에 막 강남에 관한 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평가까지 조회수 직원 구민평가를 동반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안내 시스템 시공 운영인데요. 예, 강남구 수서역 서클을 보면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공항에 가보신 분은 저는 로봇을 보셨을 거예요. 음성인식이나 안내 거기에 입력을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위치를 안내해 주거든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구청 로비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를 하고 향후에는 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되면 그런 데도 좀 집어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다음에 안면 기술 인식을 첨가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1인당 관광 비용이 한 77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100만 명만 증가한다 그러면 물론 수치상이지만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관광, 호텔, 쇼핑, 전시단업 이런 관련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서비스 산업 뭐 일자리 증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도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구청 식구들 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 스타트업 기업 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늘의 주제를 VR 커머스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직거래 장터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요. 일단 배경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의 그 주차장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는 1년에 2번 하고요. 설 명절 전 그리고 추석 전에 하죠. 올해는 기억을 하시면 9월 5일 날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사상 최대의 태풍이 원해 만에 해가지고 사실 그 설치를 전부 하루 전에다 하지 않습니까? 천막도 하고 물품도 들여놓고 뭐 지자체랑 다 연결해가지고 하루 전에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날 저녁 때까지도 설치 다 해놓고 이게 태풍이 오면 이게 할 수 있나 없나 지방에서 다 왔는데 주민들한테는 알려줬고 사전 예약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끝에 결국 강행을 했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전에는 그래도 비가 좀 들어서 다행히 오전에 준비된 행사는 진행이 됐는데 오후에는 뭐 예보대로
폭우가 오고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조금 이제 좀 불편하게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조기에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직거래 장터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시장이나 이런 조합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장소적인 제약이 있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남구하고 많이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제약이, 기회의 제약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보고 싶고 구매하고 싶은데 올해 추석 때 보니까 한 8억 5천 정도의 판매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한 50%, 한 4억 정도가 영주 한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에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개요는 VR 커머스를 활용한 생산지, 제조업체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직거래 장터 구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한 5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대기 중인데 일단은 그 지자체, 자매결연 지자체 중심의 제품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인큐베이팅 단계부터 시작해서 창업 또 이제 발전, 도약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구청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기업 상품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AR, VR을 활용한 상품 안내 또 이제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그 스마트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구매와 곧바로 이제 직배송이 가능한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저희 그 정책 개요입니다. 주제 선정은 제가 배경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기회가 불평등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문제, 꼭 그날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스마트 환경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직배송하는 그런 거를 그러한 그 좋은 점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제가 배경 설명드린 거를 미리 이제 배경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스마트 정책 직거래 장터 구축 정책 제안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마트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더해서 우수 상품을 온라인으로 상시 등록하고 발효 상품에 대해서는 진단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진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구매한 주민들의 평가 혹은 그 업종의 어떤 그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 그 강남에서 취급하는 스마트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폭넓게 기회를 확대를 하되 출입을 엄격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당연히 이제 더 강남역과 연계하여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판매 채널은 농산물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남구에서 유치해서 지금 창업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업 기업들의 제품들의 그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상품 보급 확산하겠고요. 이런 스마트 상점 혹은 우리와 거래하는 지자체 혹은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IoT나 VR, AR 등의 기술을 적극 적용 보급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년에 5천억의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스마트 상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이커머스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앱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강남 앱 또 혹은 강남구에서 운영할 스마트 직거래 장터에 입점할 지자체와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초기에는 강남구와 관련이 있는 지자체나 기업을 우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자체나 기업은 그 관련된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최종 완성 단계로는 VR 커머스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스마트 또는 이제 플랫폼 구축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독자적인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저희 정책 수행 계획입니다. 소요 기간은 2년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80억으로 저희가 소요 예산을 잡은 이유는 작년에 산자부에서 AR, VR 유통 신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으로 80억 정도를 책정을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시간 좀 지났네요. 기대 효과 보시겠습니다. 판매 물품 선정 시 자매교련 도시 특산품 우선 선정하고요. 교류 확대 및 우호 관계 증진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다 보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대한민국 특별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선도 자치구로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겠고 또는 이게 강남을 베이스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겠고요. 저희가 결국 바라는 것은 강남구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런 공공 데이터는 처음이지라고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를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 제시, 세 번째는 사업 수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스타트업 기업의 설명을 먼저 배경을 드리자면 강남구는 전국 1위의 수치를 보이고 일명 테헤란 밸리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진입 환경과 두 번째 데이터 인프라, 세 번째 투자자 환경, 마지막으로 창업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 조는 두 번째 데이터 인프라에 중점을 맞춰서 스타트업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를 초기에 구축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데이터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CCTV를 결합하여서 정적인 정보를 동적인 정보로 저희가 바꿔서 스타트업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생태보고서 논문에 의하면 패션이 강남구, 특히 신사노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를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트렌드 패션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서동 가로수길이나 강남역의 패션 공공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가의 옷이나 고급 의류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청담동 명품거리의 공공 데이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삼은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를 가는지, 한류를 좋아해서 코엑스에 있는 SM타운을 가는지 혹은 봉은사를 가는지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얼굴이나 문신을 가리고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를 제공해서 합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서 개인 정보를 중간에 가공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산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더 강남 앱이나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공을 하면은 저희가 일자리 지원 센터와 연계해서 스타트업 기업 성공 사례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남구 자체 조례를 저희가 수립하여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과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과 이를 총괄하는 데이터 책임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스타트업 기업에게 제공하면 이를 어떤 기대 효과가 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션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가로수길의 패션이나 청담동 명품거리의 패션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 만약에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의료 관광이나 한류 관광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광객들이 어디를 주로 다니는지 CCTV를 확보해서 동적인 맵을 구축해서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클러스터 형성은 예를 들어서 관광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관광객의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들의 유동 거리를 확보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음식점을 만들면 맛집 기대 효과가 있고 맛집 타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관광을 한 경우 의료 관광과 연결된 숙박업도 같이 구축할 수 있고 숙박업을 구축한다면 그 숙박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제공인데요. 필요 데이터는 확보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나 문신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주제 선정이 너무 늦었던 관계로 부랴부랴 마감을 했습니다.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을 테니까 저희는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강남을 만나면 대한민국을 경험한다로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대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콘텐츠 그러면 알 것 같은데 막상 너무나 몰랐던 용어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하면 콘텐츠는 구호, 문자, 도형, 색채, 음영,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내지 문화산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관할을 하는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를 합쳐서 기존의 콘텐츠라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와서 배운 점은 사람에게 유익한 유무형의 모든 가치가 콘텐츠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 선정 이유로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들었는데요. 9월 17일에 그 과기정통부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3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돼서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도 됐지만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통합 동영상 서비스 OTT가 통합이 됐죠. 웨이브가 나왔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그 일반적인 컨텐츠가 아닌 실감형 컨텐츠의 수요가 증가가 됐습니다. 5세대 통신 상용화에 따른 대용량 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 콘텐츠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단계의
한류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강남에 유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좀 더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몰랐던 게 실감 콘텐츠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 이 사진은 홀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렌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즘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의 제스처, 모션, 음성 등을 인식을 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 물체처럼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콘텐츠라고 합니다. 정책 제안 두 가지 특정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원데이 클래스 체험존 VR이나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체험존을 조성을 하고 오프라인 체험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안의 대한민국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체험존 조성 및 오프라인 체험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 구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존 조성을 그 유동인구가 많은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청담동 명품거리, 그 다음에 역삼동 키스타운에 설치하겠습니다. 내용은 코너별로 체험존을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복식이라든가 요리, 도자기 체험 등입니다. 구축 방법으로는 초기에는 이제 강남구가 전액 투자를 해서 설비를 구매를 하는데요. 일단 구매 비용만 잡았습니다. 홀로렌즈 한 대가 보통의 것이 330만 원 해가지고 한 대 체험존에 10대를 구비를 하고 3개소에 설치를 하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감 콘텐츠 관리 운영은 스타트업에 맡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오프라인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그 도자기 강남구에는 많은 훌륭한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도예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자기를 체험을 하고 뭐 출국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는 관광이 아닌 체험하는 소형 관광으로 귀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남 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대상과 장소,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지자체를 권역별로 연결을 해서 요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지자체의 축제라든가 지역 명소들을 이제 간접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구축 방향으로는 전국 지자체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MOU를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구축은 물론 강남구가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공이나 상시 업데이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그 유인책으로는 입장권이나 숙박료라든가 음식점 등을 할인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요즘 경험 경제라는 게 많이 그 용어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를 경험 경제의 허브화를 시켜서
지금도 명품 도시지만 더욱 스마트한 명품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를 시켜서 공유 경제를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 후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새로운 경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관광 자료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